그리고 그거는 제가 커즈와일 그만두고 이제 몇몇 회사에 외주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신제품에 대해서 약간씩 음량을, 아까 너무 많이 올리면 저 소리 큰데 줄여 이러면 이제 그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느끼게 돼요. 또 하나, 이 음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귀를 속이기가 얼마나 좋냐면, 요즘 음악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귀를 속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짝짝 달라붙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가까이서 쏘니까. 그래서 음량, 그 다음에 음고, 그 다음에 음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저 사람 음색이 좋아서 투표했어,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량, 음고, 음색, 저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하는 방법도 크게 이제 사운드만을 다룰 때는 크게 저 정도예요. 물리적인 제어. 그래서 뭐 건반이 될 수도 있고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고 뭐 패드류의 컨트롤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물리적인 제어를 하는 방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잠시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갖고 놀아보겠지만 스텝 시퀀서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어고, 그다음에 단위 음들을 가지고 제어할 때는 뭐 엔빌롭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나 LFO라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제어하는 케이스. 이거 이제 뭐 컴프레서라고 하는 거는 인풋되는 소리의 음량을 가지고 아웃풋되는 소리의 음량을 제어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리의 한 요소를 가지고 나가는 소리의 요소를 제어하는. 그래서 뭐 사이드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제어하는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거만 이렇게 정확하게 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운드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미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소리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나 소리 재료는 이거 썼고, 그다음에 음량은 어떻게 제어했고, 음고는 어떻게 제어했고, 음색은 어떻게 제어했어? 라고 하면 설명 끝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단순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몰라도 돼. 그런 거 있어, 우리만 아는 거 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매뉴얼들 보잖아요. 신디사이저 매뉴얼 보면 반드시 이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만약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다 그러면은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또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면 VCO,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VCO라는 게 써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필터도 만약 아날로그 방식의 신디사이저면 VCF, 볼티지 컨트롤드 필터, 그다음에 앰프도 볼티지 컨트롤드 앰플리파이어 해서 이제 여기서는 소리 재료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음고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서 선택된 재료의 음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소리의 음량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밑에는 그러면은 오실레이터 그 피치는 어떻게 조절할 건데, 나는 건반 누를 때마다 100센트씩 올라가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아까 이제 현대음악 작곡하셨다고 하지만 현대음악에서는 이상한 미분음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25센트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그 이상한 그런 스케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내가 국악기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나는 피아노 소리인데 국악기 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눌렀을 때 따 이렇게 피치가 변한 거잖아요. 강의도가 살짝 안 되게.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되게 좀 아쉽게도 한국에서 연구된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연구된 결과예요. 그래서 사쿠하치나 이런 쪽 일본 음악에서 이런 처음에 이제 따 뭐 이런 것들 할 때 180센트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더라. 그래서 커즈와일 같은 경우도 오리엔탈 플룻이라는 음색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트리거 됐을 때 피치가 180센트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필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고, 또 만약 그 옛날 80년대, 90년대 신디사이저 이런 거 보면은 스우트스, 그러니까 톱니파 가지고 이제
그 스트링 앙상블 이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 엔빌롭으로 소리가 점점 커지게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앰플리파이어, 앰플리튜드를 제어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끝이에요.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일단 우리 소리의 재료부터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치를 하면 이런 기본적인 모듈들이 쭉 같이 설치가 되는데, 오실레이터라고 하면은 여기 드럼 사운드들 있는 드럼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얘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컨트롤러로 쓰는 오실레이터고요. 여기 보면 노이즈 제너레이터, 아까 소리 재료 3가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파형 쓸 거냐, 실제 존재하는 소리 쓸 거냐, 주기적인 파형 쓸 거냐. 그래서 주기적인 파형 여기 오실레이터 쓰면 되고, 노이즈 여기 이거 쓰면 되고,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 샘플러,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소리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소리 재료를 일단 주기적인,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소리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근데 샘플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실레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얘가 소우투스고요. 톱니파. 얘는 그것의 위상이 반전되어 있는 램프라고 하는 웨이브예요. 그래서 듣기에는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음향적으로는 램프와 소우투스를 구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LFO로 쓰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면 LFO를 소우투스를 선택해서 음고를 선택했다, 제어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소리가 변화가 될 거고, 반대로 램프를 쓰게 되면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신디시스 쪽에서는 소우투스하고 램프를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각파, 스퀘어라고 하는 웨이브, 그다음에 사인 웨이브, 그다음에 삼각파, 트라이앵글 웨이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중에 그 제일 이렇게 좀 풍부한 그런 그 소리를 내는 게 소우투스 쪽이에요. 그래서 이 소우투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음고는 이런 식으로 피치 조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옥타브 단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수업이다 그러면은 여기 왜 얘는 16비트, 8비트 이런 이상한 옥타브를 안 쓰고 저런 걸 쓰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 재료 선택했고, 그 다음에 피치 여기서 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소리 재료 다음에 음량, 음고, 음색. 근데 음고는 여기서 선택을 할 거고요. 음양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앰플리파이어 요거를 갖다 놓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자판을 컨트롤러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물리적 제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피치가 이쪽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 피치를 가지고 오실레이터의 피치를 조정을 할 거고요. 얘를 누를 때마다 나가는 시그널이 게이트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렸어, 뗐어, 이걸 이제 알려주는 시그널. 그래서 그 게이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앰플리파이어의 음량을 조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는 건 건반을 누를 때 그 피치에 해당하는, 그 음고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소리는 메인 아웃풋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간단한 소리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3요소가 다 구성이 안 됐죠. 소리의 3요소가. 중간에 음색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래서 음색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는 뭐를 쓴다 그랬죠? 필터라는 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걸고 얘를 가지고 필터를 이렇게 거쳐서 나가게끔. 근데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리를 어둡게 만드는 로우 패스 필터, 소리를 밝게 만드는 하이 패스 필터, 그다음에 소리의 그 중간 지점만 살려내는 밴드 패스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나가게끔 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물리적 제어 말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반을 딱 누르는 순간, 얘를 누르는 순간 소리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쓰는 게 엔빌롭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요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얘도 보면 이제 게이트 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엔빌롭 제너레이터는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부터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이 게이트 시그널을 하나 요로 게이트 인으로 연결하고 그 게이트 시그널에서 나가는 애를 가지고 여기 컷오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리 아까 제가 움직였던 걔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게 할 겁니다. 어택이라고 하는 걸 길게 하면 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건지 이렇게. 그다음에 디케이는 이제 거기서부터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레벨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시그널의 흐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 재료는 못 쓸 건데, 그다음에 음량, 음고, 음색은 어떻게 제어할 건데, 제어하는 방법은 물리적 제어를 할 건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어를 할 건지, 이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는 처음 제가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할 때는 그림을 먼저 그리게 해요. 오실레이터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필터 그림 그리고, 그래서 그 시그널 플로우를 먼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툴, 전 이제 학교에서는 이거 말고 퓨어 데이터라고 하는 툴을 쓰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아마 소리를, 그러니까 귀도 어쨌든 이제 내가 단순히 그냥 이거 움직이면 소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와 이거를 움직였을 때 소리가 이렇게 변화될 거야를 예측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조별로 한번 의논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느끼셨겠지만 몇몇 분들은 와우 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그거를 아예 저거를 이제 지금 엔빌롭 제너레이터라는 게 아니라 LFO를 이용하면 이제 누르고 있으면 와우 이러고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다양하니까 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딱 저 그림을 머리 안에 그리시고 그것에 따라서 배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서 위에는 그 오디오 플로우, 오디오 시그널이 이렇게 간다. 그리고 밑에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서 얘네들이 소리를 어떻게 제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아예 구분을 좀 짓고, 이거는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사운드 웨어라고 하는 그 신디사이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이게 그냥 룰처럼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루지 못한 미신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스퍼스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퍼스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 되게 공감할 거예요. 댐핑 이러는데 꼭 댐핑이라고 안 합니다. 댐핑이라고 해요.
근데 댐핑이 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댐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제 뭐를 막거나 이렇게 저해하거나 뭐 이런 걸 댐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거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댐핑이랑 관련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과연 우리는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일까? 사운드를 듣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다음 음악을 들을지 아니면 이 음악을 계속 들을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3초. 5초 정도 된답니다. 정확하게 하면 4점 몇 초? 그렇대요. 근데 4점 몇 초면 주제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듣는 것일까? 사운드를 듣는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고 싶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뭐 인토네이션, 그러니까 평균율과 뭐 순정률과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 뭐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세션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런 각종 미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제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예,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